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IFRS 회계 원리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은요, 김재상 세무사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회계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회계 원리는 가장 먼저 다른 모든 시험에, 이쪽 관련 모든 시험에 아주 기초적인 수업이에요. 이것만 들으시면 뭐 회계관리, 뭐 전산회계, 그 다음에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그 밖에 회계사나 세무사 등등등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쪽 계통의 자격증의 첫 걸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같이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쪽 계통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회계세무 사무실에서 이제 막내로 들어가신 분들 많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팀에서 이미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리용으로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요거 회계원리 같이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 교재인데요. 교재는 다 하나씩 받으셨을 건데 요 교재거든요. 요 교재.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할 거고, 올해 2018년도부터 조금 회계가 개정이 됐습니다. 세법이 아니니까 뭐 매년 개정이 되는 건 아닌데 조금 금융자산 부분에서 이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강의여서 촬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강의할 때 조금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제 촬영이 되는 거는 또 이게 계속 올려지는 거기 때문에 농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부탁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수업인데요. 수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선은 그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2번 이상 빠지면은 환급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시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날씨도 추워서 나가기 싫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그러니까 날이 좀 이렇게 풀리거나 그러면 또 나가기 싫고요. 중간에 구정이 있죠. 그럼 또 사람이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새해 첫날이라 이제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새해 이게 1월달이니까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밤에 오신 걸 텐데, 이렇게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랑 아셨죠? 책임져 드릴 테니까 지금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 마음 그대로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대부분이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업을 그렇게 어렵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빡빡하게 나가거나 어렵게 나가거나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회계원리 우리 수준에서는 기본적인 회계 전반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거기에서 만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배우시기 원하시면 그 다음에 재무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단계들이 학원에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깊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어려우면 회계 거기 넌덜머리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래. 관심을 조금 제가 첫 단계에서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 위주로 할 거고요. 절대로 복습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마음에. 왠지 저한테 미안해지고 그래서 또 결석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괜찮은데 복습을 하거나 예습 같은 거 이상한 걸 하려고 하시면 이거 부담이 되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인데요. 필기를 제가 웬만하면 여기 교재가 약간 정리되는 게 쭉 이렇게 말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정리되는 표나 뭐 그래프나 이런 정리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어드리고 동그라미 쳐드리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막 칠판에다가 제가 적는다고 해서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건데 막 이렇게 받아 적거나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받아 적는 거 좋아요. 근데 적느라고 설명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안 받아 적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제 다
받아 적은 대로 성적이 나오면 뭐 다 100점 맞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을 위해 가지고 적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해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필기가 굳이 필요하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정리용이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수업 관련해서 부담 없이, 최대한 부담 없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실 건데, 질문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주 2회죠? 주 2회 해가지고 월수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좋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회계를 가르치고 있지만 세법도 당연히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회계세법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궁금하거나 실무하시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오셔서. 근데 이제 수업 때까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여기 그 앞에다가요 제 이름하고 요거 적어 두시고 텍스 1230이고요. 텍스 1230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로 메일 주시거나 여기 핸드폰 하시면 되세요. 요거 제가 강의 중에 있었을 때는 전화를 자주 못 받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면 문자 같은 거,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 환영. 근데 이제 카카오톡 하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사용합니다. 제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혹시 웅지세무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파주에 세무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하트 같은 거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날 바로 한 1000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이렇게 챙겨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질문만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거의 하루 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이게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 우선은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수업은 어떻게 나갈 거냐? 교재 몇 장을 쭉 넘겨보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거기 파트 1, 파트 2 해가지고요. 1장부터 쭉 있습니다. 그죠? 1장에 회계의, 2장에 장부의 작성 과정, 쭉 3장에 회계 순환 과정. 한번 넘겨보세요. 쭉쭉. 뭐가 있나? 재고자산도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부채. 어디까지 가냐? 몇 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끝에가 몇 장입니까? 15장이잖아요. 15장. 그죠? 15장 현금 흐름표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총 13회 수업을 합니다. 13회. 13회 수업을 하는데 요거 장수가 15장이니까 거의 한 회당 한 챕터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한 회당 한 챕터씩 나간다. 요거. 그래서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예습 같은 거를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한 챕터 정도를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파트 4에 14장이 있고 15장이 있는데 우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현금 흐름표 있죠. 요게 가장 힘듭니다. 여기 회계원리 이 책 교재 통틀어 가장 힘든 걸 골라라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시간도 좀 부족할 거고요. 우리가 13번 안에 다 하기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아예 안 하진 않고 간단하게 얘가 뭔지 의나 구분 중심으로 1번 의가 있고 2번 구분이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만 나가고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돼요. 14장을 거의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요. 다 말입니다. 100%. 14장은 그냥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제가 14장을 나가면 그냥 책 읽어주는 남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4장도 요거는 그 기본적인 시중에서 자격증에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들이나 문제들만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라고 체크만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14장은 필요 없습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여기 보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만 체크를 해드리고 15장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딱 13장이 남죠? 하루에 한 챕터씩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회계원리 그렇게 설명을 잘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그 명칭상으로는 외부에서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있죠. 저희들이 여기저기로 1박 2일 불려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목적 적합한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잘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만 없으면 직구로 던질 텐데 제가 좀 변화구로 던졌습니다. 받으셨죠 다? 뭔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1장 가보시죠. 1장 가보시면 11페이지죠? 11페이지 1편에 13페이지죠? 1장에 회계의 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의 의. 회계의 의인데, 여러분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누가 저한테 야 경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죠? 경제학까지만 저는 경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원리를 배우시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동생이나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회계원리 배우냐? 회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13페이지 맨 아래, 13페이지의 맨 아래에 단락을 읽어봅니다. 즉 회계란 있죠? 회계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회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업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경제적 거래와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인식, 기록, 보고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유용한 정보.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작성하는 거, 이런 거를 회계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계 원리를 배우고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왜 하는 거냐면 이거를 작성함으로써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조금 필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핵심이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1번 회계의 주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회계라고 했는데 또 목적은 뭐냐? 그 가운데에 내려가 보면 표 1-1이 있어요. 표 1-1. 거기 한번 보세요. 회계의 목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저희 교재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읽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밑에 가운데 있는 그 정리된 걸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요거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거기서 한번 끊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그 파악된 재무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시에 제공, 거기다 밑줄, 적시에 제공. 일명 회계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 회계는요, 우리 엄마들이 쓰는 가계부예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죠.
그럼 그거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계부를 쓰십니다. 그래서 뭐 마트에서 얼마, 뭐 병원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죠. 이게 가계부고 이 자체가 회계예요. 이 회계를 왜 하느냐?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보여주죠. 돈 버느라 수고했다. 쥐꼬리 많은 월급으로 이렇게 내가 잘 아껴 쓰고 있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위해 가지고 회계라고 하는 가계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얘를 왜 적느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엔 이 가계부를 왜 적냐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을까, 이거를 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거를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얼마가 남았을까, 이게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현금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거나 은행에다가 예금할 수도 있지만, 뭐 부동산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걸 살 수도 있겠죠. 그럼 뭐냐면 그 일정 시점에 기업의 그걸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 그래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서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목적,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할 목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이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파악된 재무정보는 적시에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